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을 대표하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가 종료하는 대로 전문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안중출장 소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이 난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이정열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기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진수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이상봉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안중출장소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고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17조 도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서부지역의 균형 개발과 발전과 시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 개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효율적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 42개 사업에 대하여 551억 원을 기투자하였고 금년에는 235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별로는 공사 9건, 보상 15건, 용역 19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름 사거리 시도 6호 성간 도로 확보장 공사 등 총 5건의 공사를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 실정 및 계획에 대하여는 18쪽부터 20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도로 정비 및 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시민 교통 편의 제공 및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지방도, 시도 등 법정 도로에 대한 정비 및 시설물 유지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사업비 66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도로정비공사 18개소 중 6개소를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사업 12개소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3쪽 농촌 하수도 및 배수로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배수로 정비 및 하천 하수도 유지 관리에 23년도에 8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29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9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4월 말까지 2억 7천3백만 원 7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연중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과 풍수의 저감을 위한 시설물 정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조 건축 녹지과 소관입니다. 광고물 부착 방지물 정비입니다. 안중읍 현하택지 지구 주요 도로변 등 관내 가로변 지주형 시설물 441개소에 대하여 광고물 부착 방지물을 정비하여 불법 광고물로 인한 시설물 훼손을 방지하고 광고물 부착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불법 5개 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236쪽 서부지역 녹지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청북 택지 내 주요 거리의 녹지 공간을 정비하고자 계절감 있는 과목과 야생화를 식재하여 특색 있는 띠녹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도심을 걸으면서 즐길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녹지 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절별 초하류 식재 및 식생 유지 관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7조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하여 관련법 협의 등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공사 현장 안전점검, 수임 점검 등을 강화하여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불법 건축물 행정 지도를 통해 원상복구 및 추인 14건, 이행 강제금 13건을 부과하였으며 해빙기 대비 급경사지 등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동주택단지 어린이 놀이시설 96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이 만족하는 신속한 민원 처리와 불법 건축행위 및 공동주택을 지속관리하고 현장성을 강화하여 건전한 건축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조 개발과 보전이 균형적인 개발행정 추진입니다. 대형 개발행위 허가지 현장 22개소에 대하여 해빙기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개발행위 허가 조건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청문회를 실시하여 허가 취소, 건축 허가 절차 이행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시민의 안전한 생활 편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신규 개발행위 허가 건에 대하여는 기반시설 확보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개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안중출장소 우리 이정열 소장님을 비롯해서 장진수 과장님 그리고 이상봉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지난 한 해 평택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맞이해서 이제 제가 지적하는 그런 잘못된 행정들은 이제 시정하고 제가 제안하는 정책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그 집행부의 잘못된 그런 행정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행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중출장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PT 좀 띄워줘요. 전부 섞고. 이건 항상 제가 행정감사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2월 예산을 좀 최소화해라.
2월 예산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또는 뭐 불용액들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못할 수 있는 그런 또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2월 예산은 좀 최소화해라. 제가 그 2023년도 회계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봤더니 2월액이 3,959억 800만 원이에요. 근데 전년 대비 약 한 9.7% 정도는 줄었더라고요. 다행인데 그래도 2월액이 많다. 그래서 2월액은 최소한 좀 줄였으면 좋겠고요. 제가 권고를 드린다면 해당 관련 부서는 세출 예산 편성 시 추진 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보상 협의 등 사업 진행이 문제가 발생하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준용해서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화면. 2월 예산을 좀 최소화하라는 건데, 이제 명시 2월, 사고 2월, 계속비 2월들은 이제 계속 저희가 좀 최소화해달라고 지난 행감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2023년 일반회계 2월 사업비를 보니까 총 460건에 2,706억 6,500만 원이에요. 전년 대비 약 132억 6,500만 원 정도로 4.67%가 감소했습니다. 그래도 좀 노력은 좀 하신 것 같고요. 근데 명시효를 보니까 전년 대비 22.83% 감소한 178건에 1,196억 4,800만 원. 이게 명시효는 좀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율하고 계속비율이 좀 증가했습니다. 사고이율은 전년 대비 42.15% 증가한 175건에 396억 200만 원, 계속비율은 전년 대비 10.28% 증가한 107건에 1,114억 1,500만 원. 물론 이 사고이율하고 계속비 이월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사업기간의 준공기간 미도래라든가 보상협의 지연이 아마 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예산을 짤 때는 예산 편성 시 그 사업이 시급한가, 또 사업의 예측성, 이런 것들을 강화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월들이 줄어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다음 좀 넘겨주세요. 다음.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되는 것들을 좀 최소화해달라. 2023년 회계년도 예산 편성 후 집행 또는 이월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된 게 총 70건입니다. 총 70건인데 33억 6,107 33억 617만 원, 7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한 24건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다행입니다. 그러나 더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전액 불용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권고를 드린다면 예산 편성 시 사업 목적, 용도 및 추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당해년도에 집행 가능한 사업들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각 부서는 사업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하므로 사업 효과의 극대화에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요. 의원님들이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수의계약, 물론 우수조달업체 계약까지 포함합니다. 우수조달업체들은 어차피 뭐 공무원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지역업체를 좀 우선 고려해달라. 다만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더라도 공정성을 확보하고 합법성을 확보하고 특정 업체는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비 보조금 반납금을 좀 최소화해달라. 제가 좀 권고를 드린다면 보조금이 변경된 경우 예산에 철저히 반영을 해주시고,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때는 반드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건전 재정성 강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무분별한 국토비 확보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발전에 필요한 국토비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주시고, 국토비 교부받은 후에는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조금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PT 네 번째 좀 띄워줘요. 그 출장소 계약. 네? PT 네 번째. 네. 수의계약업체 선정 시 좀 공정하게 하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자기 사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노력을 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분들을 탓할 것은 저는 전혀 없다. 그분들은 당연히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 다만 그 선택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선택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 아까 마냥 제가 말한 대로 공정성, 합법성, 그 다음에 지역업체가 좀 너무 편중되지도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렇게 보시면 법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그래도 이제 공무원을 퇴직하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뭐 그동안의 그 공무원 생활에서의 관계 여러 가지 이 문제로 인해서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 공정성이나 합법성 같은 게 좀은 벗어날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최근 5년간 공공업체 수의계약 현황을 좀 살펴봤더니 수의계약 총이 5년간 지금 110건이에요. 근데 뭐 본청은 솔직히 뭐 본청이나 출장소 같은 데는 입찰하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뭐 본청은 5건이 나왔고요. 농업기술센터는 9건, 평생학습센터 1건, 송탄 출장소 8건, 안종 출장소는 좀 적게 나와서 2건. 근데 문제는 이 읍면동에서 85건이 나왔어요. 5년간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물론 합법적으로 했겠죠. 다 했는데 다만 공정성, 합법성이 담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편중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아심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자제를 하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골고루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권고를 좀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출장소 과속방지턱 좀 한번 띄워주세요. 그 출장소 지금 과속방지턱이 어떤 기준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죠? 이게 지금 그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서로가 어떤 그 규정이나 이런 적용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혼동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지적을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하는데 다음 화면 좀 띄워줘요. 공문. 네. 위에서부터 좀 띄워줘요. 네. 과속방지턱 관련 상급기관 질의를 하고 회신한 게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회신인데요. 거기에 보면 설치 장소에 따라 과속방지턱은 집산 및 국지도로의 경우 차량의 통행 속도를 시간당 30km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하고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제한하는 속도를 시간당 30km로 설정되어 있는 구간에 보행자 무단 횡단 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교통 정운화 시설의 하나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검사할 수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사용하는 주 도로를 연결하는 그런 그 도로겠죠. 뭐 우리 안철에 해당되는 게 대표적인 거는 시도 6호선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강변도로를 생각을 하면 되죠. 장거리 쪽에 가는 거. 그런 구간에서는 30km 이하로는 속도가 안 되는 데서는 우리가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이 지침을 보면 거기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든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학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정운화 시설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설치하라라는 내용이겠죠. 맞죠? 이게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거의 뭐 30km 이상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랑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건설본부에도 보면 과속방지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도로의 기능 분류상 이동성이 높은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뭐 주도로들을 연결하는 그런 보조간선도로에서는 설치할 수 없으며 왕복 2차선 도로 시간당 30km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에 보행자 무단 횡단 금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교통 정운화 시설의 하나로 도로관리청이 방지턱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지방도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중 왕복 2차로 도로 구간의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시간당 30km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어린이, 노인 및 장애보호구역 지정 등 관리규칙에 따라 보호구역 등 지정 후 과속 방지턱을 최소로 설치하기 바라며 보호구역의 구간도 제한 속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속 카메라를 적극 설치하기 바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법 규정을 지켜라 안 지켜라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언급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 안전건설교통국 할 때도 제가 좀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이제 이 규정만 놓고 보면 사실 거의 다 뭐 해당되지 않게 설치가 됐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시골 같은 데 가다 보면 솔직히 이 도로가 마을을 지나가고 이러는데 거기를 뭐 예를 들어서 30km가 지정이 안 돼 있는데 안 돼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설치를 못 한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나기 때문에 뭐 설치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뭐 경찰서랑 협의를 하든지 해서 설치를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규정을 100% 지켜야 되는 게 맞지만 현실상 또 안 맞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를 본청과 출장소가 매뉴얼화를 시켜서 같은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본청도 본청이라고 하지만 본청이 다 뭐 도시화된 지역이 아니에요. 팽성도 본청에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면 뭐 팽성 같은 데도 우리 서부랑 똑같다는 거죠. 역시 송탄 출장소도 진이 서탄 같은데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이거를 매뉴얼을 시켜서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매뉴얼을 시켜 주십사 해서 제가 좀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과장님, 제 말이 틀렸나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뭐 저희가 공무원들을 지적해서 질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뭐 저도 좀 시골이기 때문에 뭐 설치해달라는 분들도 진짜 상당히 많고 그러는데 다만 아까 얘기한 것 마냥 어떤 매뉴얼화를 시켜서 필요한 곳에 좀 설치할 수 있게 그런 규정을 좀 만들어 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볼까요? 건축목 측과 제가 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안중출장소만이 아니라 건축허가과 지금 안중출장소, 송탄출장소, 그 다음에 읍면동 다 해당돼요. 근데 내가 자료를 봤더니 다 문제가 있어 지금.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금 매뉴얼화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법이에요. 법은 지켜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고요. 만약에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거는 개정을 해서라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일단 조례가 정해졌으면 그에 따라주는 게 맞다. 특히
지금 우리 서부 지역, 그다음에 뭐 저기 그 북부 쪽으로 친다면 뭐 진이 서탄, 그다음에 본청으로 친다면 뭐 횡성 쪽에 많이 이런 그 시설들이 들어와서 해당될 소지가 있다라고 봐요. 평택시 조례 준수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준수 철저하시고, 화면을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보겠습니다. 평택시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 고지 조례 준수 철저, 이것도 화면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계획 조례 좀 한번 넘겨 보시죠. 지금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중간 정도에 보면 제가 그 줄을 쳐놨는데 약간 올려봐요.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 및 제25호 발전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이격거리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신설이 2021년 9월 7일 날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항을 보면 첫 번째, 5호 이상의 주거 밀접 지역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여기 2003년에 됐네요. 10월에. 그 다음에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왕복 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 도로에서 직선거리가 1000m 이내에, 그러니까 1km죠. 1k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거는 신설이 2020년 11월 6일 날 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들을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물론 여러 또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지금 대부분 보면 주거 밀집 지역까지 거리가 1km 이상인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료들 보면, 받아보면. 그 다음에 뭐 하천으로부터 1km 이내인 것도 역시 거의 다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로부터도 역시 똑같이 1km 이상 떨어진 게 지금 없다라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온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건축농 국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대부분이 지금 동물이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자원순환시설만 해당되는데요. 자원순환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 보시면은 그 부칙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020년도 11월 6일자에 보면은 경과조치사항에 보면은 거의 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서 행하여진 거로 본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순환시설 전체 이 부지 자체가 전부 다 이 조례, 그러니까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자원순환을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자체를 다 받아서 나간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학과 같은 경우도 보면 신축이 좀 상당히 있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네네. 뭐 비유가 맞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에 어떤 그 규정에 의해서 집을 단층을 졌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례가 개정이 됐고요. 나중에 그래서 몇 년 흘러서 2층을 올려요. 네. 2층을 올린다고 그러면 옛날 규정을 받습니까? 현 조례 규정을 받습니까? 그 어차피 이제 개발행위 받을 때 그 받은 거로 봐가지고 단순 협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규정에 예를 들어서 예. 그 규정대로 지키지 않고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조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자원순환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러니까 신축 부분에 좀 그러니까 부지 증설 같은 게 해당될 거고요. 이미 자원순환로 그러니까 저희 거의 다 중축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자원순환로 개발행위가 준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네. 조례라는 것은 이제 시행한 날로부터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자연순환 시설을 한 동을 졌어요. 네네네. 졌는데 그 당시는 그 당시에 어떤 조례 규정을 받았을 거고요. 네네네. 근데 조례가 새로 그 만약에 이제 개정이 됐어요.
됐고 나서 나중에 내가 또 한 동을 또 지려고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 그거는 개정된 조례를 따르지 않고 그 전에 있었던 조례를 따른다는 건가요? 그렇죠. 납득이 부지 안 자체가 되는데요. 자원순환일로 이미 목적 행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지 자체는 그러니까 조례를 이게 보시면은 거의 다 입지에 관한 거거든요. 입지를 따질 때는 저희가 그러니까 건물까지 거리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 부지 경계선까지를 거리를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지 자체를 갖다가 이미 한동 졌을 때 이 부지 자체가 목적 행위가 자원순환일 목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추후 또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 당시는 건축 허가가 들어오질 않았었는데요. 그 대부분이 지금 저희가 거의 중축 부분이 해당됩니다. 이제 신축이라는 거는 그 가는 만약에 건물을 자원순환일로 따질 때 신축들도 있어요. 신축들도 있고요. 예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만 했다고 그래서 건축법이 거기다가 건물을 안 짓고 있다가 내가 건물을 짓는데 네. 규정 바뀐 건축물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옛날 그러면 개발행위 당시에 건축물 규정을 지킨다는 거는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받을 때, 그러니까 뭐 주택이 됐든 자원순환에서 주택이 됐든 주택이 돼도 거의 대부분이 이제 대지에 짓는 경우보다는 거의 전답에 짓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전답에 만약에 저희가 개발행위 받아서 목적행위가 이루어지면 주택 부지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지목병이 형성이 되면 개발행위 된 거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주택을 옆에다 또 한 동 진다래도 뭐 이상 없이 그러니까 단순 협의로 처리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보면 어떤 네. 거는 용도 변경까지 온 것도 있어요. 막 보면 여기 나오는 거 자료들을 보면 용도 변경까지 하는 것도 있고요. 용도 변경이라 하면은 취초 받은 시설 말고도 다른 거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적용이 안 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좀 안 가고요. 이에 대한 거는 제가 다시 한번 뭐 여기서 지금 자꾸 따져봤자 서로 논란만 가니까 다만 제 상식선에서는 좀 맞질 않는다. 그리고 거의 다가 위배가 됐다. 어떤 형태건 지금 1km 이내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건 없어. 이거는 내가 지금 안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네네. 똑같아요. 동일해요. 지금 보면은 뭐 저기 건축허가과도 그렇고 송출도 그렇고 송출은 다만 이제 벗어난 경우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저기 1km 이상 벗어난 데가 있는데 저는 좀 상당히 이건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다음 화면 좀 띄워줘 봐요. 네. 갈등 그 유발 예상 시설 사정고지제 여기 제 5조에 보면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정고지 대상 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예요. 일주일 이내. 다음 각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사정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허가의 경우 5일 이내다. 다음 네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평택시 홈페이지에 거제를 해야 되고요. 해당 읍면 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한 게재도 해야 되고요. 500세대 이상 공용주택의 경우 입주대표 회의 또는 그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는 제3호의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읍면동장 및 이통장 등에 대한 서면 통지 이렇게 네 가지 방식으로 좀 저희가 해드려야 돼요. 근데 건축허가과 지금 출장소 읍면동 특히 우리 서부 지역은 주민 기피 시설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읍면동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면밀히 분석을 해봤더니 사전 고지일 7일을 지킨 게 없어요. 고지했어도 뭐 지킨 게 아니 있긴 있죠.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키지 않은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접수한 게 만약에 3월 1일이다. 그러면 7일이면 고지일은 뭐 8일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월 며칠 날 고지하고 몇 달 지나서 또 며칠 지나서 고지하고 이런 게 지금 여기에 상당 건수가 있어요. 또 고지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고지 방법도 한 가지만 딱 고지해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고지한 게 뭐냐면 해당 읍면 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한 거제.
이 통장에 대해서 서면 통지 같은 거 안 했어요. 거의 한 가지로 보내고 조금 하는 데들은 두 가지 정도. 해당 읍면동하고 이장님들. 예를 들어서 뭐 시청 홈페이지에도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사실은 사전고지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예를 들어 읍면동에다가 게시하는데 뭐 조그맣게 써가지고 붙여놓으면 그거 뭐 누가 알겠어요. 가면서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의식을 상당히 갖고 있다. 근데 그나마 이렇게 고지를 했으면 괜찮은데 고지 안 한 게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고지를 안 했어요. 시행 안 한 게 건축허가과 출장소, 그 다음에 읍면동. 제가 차마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고지를 안 했는지는 내가 얘기를 못 하겠고요. 왜냐하면 또 감사 받으시는 분들도 여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다 아실 거고, 상당한 건수들이 사전고지를 안 했다. 이거 법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안종출장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건축록직과 안종출장소, 순환시설 관련된 자연순환과 다 마찬가지예요. 읍면동. 이거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좀 앞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예, 거기 지금 조례에 보면 제3조에 보면 부서에 지정이 있어요. 시장은 제2조 제4호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담당할 부서를 지정해야 돼요. 그리고 시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한 주모부서를 이게 총괄부서라죠. 총괄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담당 접수 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주민들에게 사전고지할 시 총괄부서 장한테 알려야 된다. 이거 지키고 있나요? 지금 이거 혹시 그 주무부서나 총괄부서 지금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없죠? 네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게 미시행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집행부가 이렇게 법을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는 매뉴얼화를 시켜야 된다. 내가 그래서 도시계획과한테도 분명히 도시주택국에서도 그 행정감사할 때 말했습니다. 이제 총괄부서 빨리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 담당 접수부서도 마찬가지고 담당할 부서를 지정해야 합니다. 법대로. 이렇게 해서 그래야만이 사전고지가 제대로 법이 지켜지는 거고요. 법이 안 지켜진다면 뭐 조례가 필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법을 안 지켰을 때는 집행부는 당연히 제재를 주죠. 과태료를 붙이던 고소고발을 하던 당연히 하는데 집행부는 왜 안 지킵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좀 말씀하시는 거는 그동안에 잘못된 것을 뭐 질타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좀 이 지적사항들을 좀 다음 지금 이 행감이 끝나면 바로 시행을 해서 이런 사례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안출만의 문제, 안출을 제가 지금 행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지, 송탄 출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이미 건축허가과는 뭐 저희한테 행감을 아까 받는 과정에서 제가 언급을 했고요. 앞으로 좀 잘 지켜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음 거. 우리 건설도로과한테 좀 제가 좀 드리겠는데, 이 부담금 사업 필요합니까? 아니 개인적으로 괜찮습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 도로구역 밖에 있는 도로는 그런 필요한 사항인데,
사실 여기는 지구 단위, 그러니까 도구길리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적이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선택 사항 같습니다. 제가 지금 평택시 전도서 거를 봤는데 안출만 있어요. 안출만 지금 2건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뭐 이 부담금 사업이라는 게 뭐 지구 단위 사업 하시는 분들이 도로만큼은 시한테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탁을 맞습니다. 줘서 시에서 맡아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갈등도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보상 문제에서 시가 도로를 했을 때 장점은 어떻게든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만 문제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민자가 들어왔을 때는 그만큼 자기들이 보상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기가 쉬운데 뭐 공공에서 하다 보면 또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갈등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는 굳이 지금 행정도 지금 상당히 바쁘고 좀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은데 이 부담금 사업을 과연 할 필요가 있나라는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좀 개인적 입장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왜 민자에서는 사업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합니까? 그게 원만하게 또 잘 진행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거기 도곡일리 도시계획 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6억이에요. 포승주택 그 사업조합하고 18년도 7월에 협약 체결했고요. 도시계획 그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가 19년서부터 24년까지 돼 있어요. 이거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거의. 보상 추진이 2025년서부터 2025년 12월까지, 공사 추진이 2026년 1월서부터 2026년 12월까지예요. 지금 거기도 조합 결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복잡한 거 알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6억 중에서 위탁금 얼마 받았습니까? 저희가 총 60억, 사업비가 60억인데요. 거기서 받은 돈이 지금 2억 받아놨습니다. 그렇죠. 예, 인허가 다음에 사업 때문에. 그 다음 금액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오고 있죠. 지금 현재 인허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라 뭐 특별하게 지금 지금 뭐 사실 예산이라든가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여기 주택 사업이 잘 진행될지도 의문이에요. 되더라도 아마 내가 볼 때는 기한이 상당히 좀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그 주택 내 저희 조합 내에서도 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지금 있고 주택과의 지금 민원도 많이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고. 근데 문제는 또 그 도곡일리 마을 주민들이 왜 출장소에서 그 도로를 맡아서 하느냐라고 이건 물론 우리 그 장진수 우리 과장님 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또 하나서 지금 질의를 받는 거지만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그쪽이랑 협의를 해서 안 되면 뭐 포기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출장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그 고문 변호사한테 질의를 했는데 지금 그 추진위원회에서 체결한 그 협약서 같은 경우는 이게 승계 처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이미 해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 측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하고의 어떤 대화도 없고요. 주민들하고 계속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것도 사실 행정을 하시는 집행부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조합 간의 어떤 갈등들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어떤 조치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게 물론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학현일리 도시계획도로는 뭐 거의 진행이 돼가고 있는 거죠. 다행스럽게. 네, 이번 24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안종
출장소는 이 건설도시과는 뭐 목표 달성, 뭐 성과 목적들이 목표 달성은 하셨나요? 네. 저희가 지금 4건 중에 2건은 달성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는 한 건이 2건에 대해서는 지금 한 90% 이상 저희들이 달성을 하였습니다. 성과 보고서 달성을 좀 어차피 목표를 가지고서 세웠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의외로 이렇게 보니까 상급기관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 물론 뭐 큰 건은 없지만 상당히 많은 지적들이 나와 있어요. 뭐 주의 대부분이 뭐 주의고 뭐 이런 거지만 어떻게 됐든 감사에서 지적을 받는다는 거는 뭐 그리 좋은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계약한 거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안중 출장소는 크게 이렇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1인 수의계약 이후 설계 변경 후 금액이 1인 수의계약 기준 초과건에 대한 게 지금 2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완전 그 수의계약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0까지 그 범위 안에서는 이제 1인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나머지는 거의 입찰로 가고요, 그렇죠? 근데 건축학과인가 그때 무슨 건지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그 본청 할 때도 보니까 뭐 2천만 원 미만으로 해가지고 실제는 나중에 설계 변경해가지고 뭐 4천만 원이 넘게 배가 넘게 예? 그렇게 한 경우가 건수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4천 만약에 그 경우라고 해당되면 4천만 원이 넘는다면 입찰을 했어야 되는 게 애초부터 맞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2건이 지금 최초 계약 금액이 설계 그 1인 그냥 수의 계약으로 해서 수의 계약이 초과가 됐는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혹시 자료 없나요? 건인지 자세히. 예. 이게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하나는 뭐냐면 동물보호센터 진입로 개설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하고요. 학현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GIS 구축 용역인데 나중에 그냥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건축록직과는 성과보고서 달성을 다 했습니까? 네. 3건 있었는데 목표 달성 다 했습니다. 잘 하셨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뭐 건축목지과도 지금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감사해서 네? 뭐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일단 이런 지적들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